안녕하세요, 보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철 송팀장입니다. 네,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오늘 더워요. 엄청 더워요. 오랜만에 내가 설레임을 사 먹었네. 사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줄어드는 합의금 전에 한번 찍지 않았어요? 전에 촬영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는 과실이 있을 때.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죠. 치료비에서 이제 과실상계가 되다 보니까 합의금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과실이 있을 때. 과실이 높을수록 더 빨리 줄어들겠죠. 합의금은. 그렇죠. 과실만큼 상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근데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치료는 보험을 다 해서 해주고.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약관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무과실일 때, 과실이 없을 때. 무과실일 때, 얼마 전에도 카페에 또 질문이 한번 똑같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과실이 없는 사건인데, 보험사 담당자분께서 지금 합의하면은 합의금을 좀 많이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합의하면 100만 원을 드리겠는데, 네. 나중에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과실이 없을 때는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담당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향후 치료비? 그렇죠. 향후 치료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통원 치료 하루당 얼마죠? 8,000원. 8,000원. 그러면 딱 계산되는 손해배상액으로만 봤을 때 통원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8,000원씩 적립이 되죠. 그쵸. 한 달에 내가 병원을 20번을 갔어. 그러면 16만 원이잖아요. 다음 달에도 20번을 갔어. 그럼 또 16만 원 추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산출되는 합의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는 여기서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거는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향후 치료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치료비는 지금 뭐 합의를 하든 나중에 합의를 하든 내가 얼마나 더 그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 수 없으니까 뭐 그렇죠. 따로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쵸.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 이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네. 향후 치료비가 뭐예요? 합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다녀야 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 그쵸. 근데 향후 치료비가 약관에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은 따로 없거든요. 그쵸.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병원 몇 번 더 가실 거니까 그 돈을 미리 합의금으로 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향후 치료비라는 이름으로 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가 원하는 그 합의금을 맞추기 위해서 얹어주는 뭐 웃돈 정도?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치료비가 아니라 합의금을 맞춰주는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피해자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치료받은 거랑 2주일 치료받은 거랑 한 달 치료받은 거랑 뭐 6개월 치료를 받은 거랑 누가 더 합의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오래 치료 받으신 분들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8,000원씩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 자체가 이미 높아요. 그 높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치료를 받은 분에 생기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내 시간을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시간 내서 가는 것도 힘들고. 그쵸.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일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일부러 병원 가서 왔다 갔다 한 2-3시간? 3-4시간은 버릴걸요? 아마 시간적으로 따져도. 이런 부분들에서 피해자분들은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보상 심리도 있으실 거고, 최종적으로 합의금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종결을 하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이 높아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 최초에는 합의금의 위자료 15만 원, 뭐 입원했으면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합의금이. 근데 나중에 가면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을 향후치료비라는 이름으로 메꿔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말이 향후치료비지 사실 이 피해자의 기대 심리를 맞춰주기 위한 약간 웃돈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보면 또 맞아요. 왜냐면 향후치료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거든요. 당신이 이만큼 치료받았으니까 향후치료비 못 줘. 이 개념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치료를 중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향후 치료비로 명목으로 맞춰주기도 뭐 없으니까는 뭐 그런 있어야지 분들은 맞춰주잖아요. 합의금이 줄어드는 게 맞겠네요. 뭐 치료를 받아야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이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치료 안 받으시면서 향후 치료비 또 높게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사건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건 초기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초기에 합의금을 좀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합의하면 이 금액 드린데 나중에 합의하면 이 금액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압박을 하거든요, 피해자분들을. 근데 몸이 불편하시다면은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무리해서 합의하실 필요 없고 치료 받으시는 게 나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치료비로 앞으로 100만 원을 더 써버리면 그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를 안 하셨으면 어차피 지불보증으로 치료는 계속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면은 내 몸 치료는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의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합의금이 날아갈까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런 거를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은 쉬운 거지만 그런가? 교통사고가 몇 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결론을 아는 거고 근데 피해자분들은 처음이니까 결론을 모르기 모르시는 때문에 거고. 이런 과정들이 다 두려우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설명을 계속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